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의 전만식입니다. 당초에 오늘 아마 포럼 주제가 자연성 회복인데, 한강 상류의 전반적인 물 관련 이슈들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앞부분에,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다음, 강원도의 여건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저희들 한강 상류에 물 관련 쟁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순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원도의 현실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기지발전에서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산림이 82%예요. 그런데 굉장히 넓고 이렇게 돼. 인구는 지금 한강 수계에는 뭐 90만 명 정도 수준이지만 한강 권역으로 보면은 강원도 전체 태백에 이제 일부 낙동강 상류가 있는데 제외하면은 154명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인구 밀도가 92명입니다. 평만 킬로미터당.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적게 인구가 살고 있고 인구 밀도로 보면 그래서 농경지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산림이고 이제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농경지와 어떤 마을들이 이제 조성돼 있어서 거주하는 것이 좀 특징인데 농경지가 한 1000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을 보면은 어떤 저희들이 이용 측면에서 제방을 쌓고 가능한 하천까지 하천변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하천의 이용도가 좀 있는 것이 저희 한강상류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강상류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이렇게 좀 유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북한강이 한 3분의 1, 남한강이 3분의 1, 나머지 동해안 수계가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림상으로도 보이지만 거대한 물그릇이 두 개가 이렇게 좀 존재하고 있고 강원도 전체에서는 한 연간 생활용수를 한 3억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지금 가장 큰 특징은 가뭄은 역시 이제 물 부족 문제는 상류부터 오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가 유역 환경 변화 이거에 따른 물 부족 문제가 최근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강원도민을 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물그릇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횡성댐이 조금 원주권에게 좀 하고 있고 역시 이제 부족한 실정이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그러한 물그릇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서 지금 정확한 개수로는 뭐 17,200여 개가 조금 넘는 전국에 있는데 강원도는 317개가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경지의 평방 킬로미터당 개수인데 0.2개.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의 물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는 하천수를 주로 이제 뭐 생활용수든 농업용수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하천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이용할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저희들 한강 상류 강원도 지역의 물 관련 쟁점들은 역시 이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 원주권이나 뭐 동해안 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속초, 강릉, 또 동해, 또 영서적인 원주권역 이렇게 이제 물 부족 문제가 늘 거론되고 있고 이 산간 지역,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뭐 더더욱 늘 조금만 가뭄이 있어도 늘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한강 상류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흙탕물 문제라든가 폐광산 문제,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는 뭐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강 상류는 거대한 물그릇이 있죠. 그래서 담수 용량만 해도 30억 톤이 넘죠. 세 개가 충주댐, 소양강댐, 화천댐 세 개만 해도 한 65억 톤쯤 되나요? 그런데
수도권 저희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이용하는 생활용수가 연간 한 30억 톤이니까 한 2배 정도는 뭐 저장해 놓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상류 지역은 반대로 좀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물그릇 가지고 있음에 따른 지역의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앞으로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 예로 이제 춘천시를 예를 들면은 춘천시 가지고 뭐 소양강댐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럴 것이 하지만 춘천댐도 있고 의암댐도 있는데 담수량만 뭐 11억 톤에서 한 21억 톤쯤 돼요. 그런데 뭐 춘천 시민이 쓰는 양의 뭐 50년 반세기를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안개 문제 이것만큼은 정말 많은 지역 많은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 문제를 조금 거론하고 싶은데요. 뭐 엊그제도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강원도가 역시 물값 가장 비싸고 생산원가 가장 비싸고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다음. 이거 좀 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물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국 담수량의 거의 4분의 1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 물값은 가장 비싸고 또 시민들이 내는 물값도 또 가장 비싼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활 기반이 되는 우편, 뭐 통신, 뭐 이런 것들의 전국 단위 동일 요금이죠. 근데 왜 가장 이 생명수라고 하는 이 물값은 천차만별일까? 더군다나 못 사는 지역,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왜 이렇게 물의 이용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할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해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역시 뭐 춘천 소양강댐에서 나오는 저온수 문제가 정말 지역민의 또 하나의 고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아무리 높아야 20도씨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름에도 열대야가 있어도 이러한 온수를 계속해서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음. 다들 아시겠지만 도암댐 갈등 20년이 20년이 곧 돼갑니다. 3월이면 20년이 됐는데 발전 중단돼 있죠. 근데 강릉에는 물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이 발전은 못 하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뭐 탄소 중립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기반을 만들어 놓고 발전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이 발전 효율은 가장 높은 것이 도암댐이 아닌가. 낙차가 600m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왜 이 도암댐 발전을 못해가 했을까라고 그 보면 저기 당시 발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6시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적어놨지만 16톤, 16CMS라고 수량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인데 이것이 일시에 내렸다가 끊겼다가 내렸다 끊겼다 이것이 이제 그 강릉 남대천의 그러한 수량 흐름, 그다음에 그러한 흙탕물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이제 접해 있으면서 아마도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수질 측면, 수량 측면 이것을 저희들이 좀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강릉시의 수온 부족 말씀드리는데 오봉 저수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였죠. 뭐 용도는. 근데 용량 대비 쓰는 양이 거의 3배 300% 좀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는 아마 물그릇은 전국에서도 이렇게 흔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뭄만 있으면 물 부족은 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다. 유역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암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같이 좀 고민해서 저희들 좀 해결하는 방안을 좀 같이 저희들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주입니다. 원주는 저희 강원도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나머지 군들 18개 시군인데 나머지들은 거의 다 감소 추세인데 원주 권역, 그러니까 원주 횡성이 늘어나고 지역이죠. 근데 지금 보시지만 횡성댐을 만들고 지금 2000년에 만들었는데 이 횡성댐을 만들고 이 지역에 물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유역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댐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유역 면적이 작다 보니까 가뭄이 있으면 역시 물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죠. 다음. 더나 이 원주의 물 인구나 또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 2014년, 15년 마른 장마가 있을 시기에 제한급수 들어갈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한급수 들어갔을 정도로 열악하다. 앞장 다시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원주의 물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횡성댐에서 절반, 그 다음에 횡성과 원주의 경계 지점에서 절반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서 횡성 지역의 개발 제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의 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갈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제하려고 한다면 취수장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죠. 저희들 현재 어떤 여건상. 그런데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원주 섬광 권역의 전반적인 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 좀 지역의 어떤 갈등 문제, 상생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실래요? 그래서 뭐 섬광 권역의 물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수자원을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속초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늘 언론에 나오는 지역이죠. 워낙에 작은 면적에 수원은 없고 수원이 쌍천 하나입니다. 쌍천인데 거의 1년에 물 흐르는 시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쌍천에서 취수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지하댐을 만들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뭐 여러 가지 이 가뭄 문제만 있으면 제한급수가 쉽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속초 지역이죠. 다음. 그래서 역시 이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역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배타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물그릇이 있는 것이 학사평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워낙 작습니다. 뭐 1개월 조금 넘는 그런 좀 이걸 좀 늘리고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좀 물을 공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속초 지역에서 아무래도 관광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관광 용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또 관광객이 찾아오질 않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소양강댐 주변 지역 낙후 문제 아마 다른 지역 분들은 잘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댐을 만들면서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된 230평방킬로미터 광대하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 지정된 것은 그냥 배 타고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리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냥 지정한 이유는 물론 뭐 그 당시에 개발 시대에 어마어마한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없어요. 이 물그릇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그 노원령 저수지 17,200개 다 합해도 소양강댐 용량이 안 될 정도로 용량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타 지역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기반 타 지역의 그런 기반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근간을 이루었던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배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보상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1년에 9만 원. 차라리 지원 안 하는 만 못하다. 이 지역의 그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 할까요? 뭐 어떤
주택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 정도로 재산권 행사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낙후되고 지금 밑에 춘천시 지역이 이제 북산면이라는 곳인데 인구가 10분의 1 이하로 감소한 대표적인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대책은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사례들이 좀 좋은 우리가 시사점들을 찾았는데 댐 자체에 대해서 그와 연계된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그 댐에 대해 어떤 물의 중요성, 뭐 댐의 그런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수혜를 받는 지역 어린 아이들이 와서 어떤 좀 어려서부터 그걸 이해하고 같이 어떤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라는 것도 좀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동해시 이것도 하나의 통합물 관리 관련돼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동해시가 있어요. 동해시 180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면적이. 굉장히 작은 동네인데 임야를 빼면은 44. 뭐 가로 세로 해봐야 그럼 7km 정도 될까요? 작은 지역에 한 10만 명 좀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천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천이라는 데 그 위에 댐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달방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다음 좀 넘겨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댐 용수는 물값을 내야 되니까 동해시에서는 그 부담 때문에 이 정수장을 3개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물을 저 위에 있는 정수장은 더군다나 강릉에서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다음 장 좀 보시겠어요? 왼쪽 밑에 보시면 달방댐 저수용량이 750만 톤 수준인데 댐 용수 공급량이 10% 많아야 뭐 80% 아마 전국에 이러한 댐 없을 겁니다. 그 용수 판매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다.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역의 어떤 효율성, 또 통합물 관리 이런 측면을 좀 같이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이 지역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성 회복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강 상류는 청정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BOD TP 기준으로 봤을 때죠. 다음 장 좀 보시죠. 가장 청정해야 될 최상류 지역이 사실은 흙탕물로 몸살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류 하류 간의 갈등 문제는 너무도 심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국내에서 래프팅 할 수 있는 곳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저희들 지금 뭐 동강 또 저 인북천 이 정도 수준, 인북천이 내린천 수준일 건데 여름에 흙탕물에서 해요. 거의 내내 흙탕물에서 좀 살고 있고 수변 경관, 그러니까 자연 경관 너무 더울 정한데 물에 들어가기 싫은 그러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6개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 대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환경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시설 유지에 설치를 해왔죠. 다음. 그래서 좀 저희 그 유형물관리위원회에 조금 바라고 싶은 거는 워낙에 방대한 면적이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시설물이 한 개 지구당 뭐 수백 개씩 되는데 누가 관리하느냐? 시군의 담당자 한 분이 몇백 개 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관리할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저희들 할 수 없겠다. 중간 조직이 좀 있어서 물관리위원회와 하부 현장과 그에 이어주는 그러한 뭔가 중간 조직이 있어서 그 안에서 좀 현장감 있는 대안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도 많더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하천 구조물 뭐 앞에서 기조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어도 문제, 사실 기능 상실한 어도들이 보들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산재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좀 조사와 분석을 해서 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좀 저희들 그 자연성 회복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이렇게 좀 춘천 지역 사례를 했는데 평균 0.6km당 600m당 한 개씩 농업용 보호가 있고 사실 이 농경지들은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네, 이런 것 감안했을 때 분명히 기능 상실한 보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폐광선 갱내수도 통합무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좀 저희들이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물환경 조사 그리고 해서 기준 넘으면 그 관리부처에 알려주는 그런 수준의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다음. 지금 광해 방지 사업으로 이제 폐광선 갱내수 이 문제를 사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장 좀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도내 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뤘던 지역이죠. 에너지를 생산했던 곳인데 그것이 이제 석탄 합리화 사업이 되면서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아니면 영원히도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생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거냐. 근데 여기 관리는 누가 하냐면 아시겠지만 산업자원부 광해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갱내수 위주의 처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역관리 개념, 유역 차원에서 접근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에 이제 그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하천의 종적인 그 내부 문제도 있지만 횡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하천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이 폐광산 지역의 이런 하천 현실입니다. 다음. 꼭 좀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나오는데 하천 수량 감소. 아마도 과거보다 하천에 물이 없다는 건 다들 느낄 겁니다. 근데 왜 없을까라고 이야기들은 많이들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지방하천 강원도의 246개 전체 한번 한 10년 전에 조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4분의 1은 정말 하천의 기능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물 정말 큰일이다. 수량 감소 원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겨울에 눈이 없어요. 겨울에 눈이 와야 있어야 그것이 쌓여 있다가 봄에 갈수기 때 녹아서 하천 수량 물 사용할 시기에 봄철 3, 4월에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게 이제 강원도에도 이제 없는 상황이고 유역 환경 변화 뭐 첫 장에도 보여드렸지만 82%가 산림인데 산림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류 지역에서 역시 용수는 하천 용수를 주로 이용했는데 하천에 물이 없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산림은 사실 산림 독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좌측 위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선이 강원도 지역의 인목 축적량입니다. 16kg 정도 되는데 16kg이라는 산림 그 양에서 나가는 이 증산량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정밀한 뭐 저희들이 조사 연구도 좀 해야 되겠지만 증산량이 뭐 통상 이론적인 외국의 논문을 가지고 뭐 표시해 놨지만 400mm는 하늘로 날려보낸다는 것이 성향이죠. 그에 따라서 하천에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밑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이하의 나무가 1%가 안 돼요. 강원도가. 뭐냐면 젊은 층이 있어야 그 사람처럼 뭐 구조가 돌아갈 텐데 이미 저출산 고령화돼 있다는 얘기죠. 산림이.
40년 이상 정말 고령화된 살림이 50%가 벌써 10년 전에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산림의 어떤 연령별 이 관리 이런 것들 이제 그 증산 또 강원도의 산불 최근에 산불 났다면 대형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탄소 흡수 또 이 생물 다양성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원도 82% 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걸 좀 같이 통합 유역 관리 개념에서 좀 저희들이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